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CL의 김기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또 저희는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사실 방금 전에도 제가 고객분하고 협력사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목이 작년에 진행한 내용과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화 문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목은 똑같지만 2022년 버전 개정판이라고 제목에 사실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전에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오늘 발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 뭐 몇 가지 또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여기 웨비나를 참석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새롭게 초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잠깐 짧게나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KDUG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도미노 관련된 사용자 관리자 고객 협력사분들을 모시고 커뮤니티 활동을 외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짧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는 컨텐츠를 저장해 두고 네이버 초록창에서 검색을 했을 때 컨텐츠가 쉽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해서 두 군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페이스북이나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KDUG 또는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아니면 도미노 사용자 그룹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 그룹과 카페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오늘처럼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HCL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웹사이트에 웨비나 페이지가 있고 거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확인하고 끝나고 나서 리플레이 영상도 확인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 워크앤 로터스 채널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진행했었던 웨비나 정보들 그리고 웨비나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들 5분에서 10분짜리 짧은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웨비나 끝나고 나서도 리플레이 영상을 워크앤 로터스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사실 제가 기존에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내 메시지도 올리고 메일도 드리고 했었는데 저희가 도미노 버전 12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유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이렇게 두 편을 진행을 해요. 지금 요거는 로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오퍼링으로 해서 전 세계 HCL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경우는 오늘 9월 6일 날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9월 20일 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웨비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 메시지나 메일을 드릴 때 두 개에 대한 사전 등록 링크를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사전 가입을 해두시고 참여를 또 추석 이후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목은 사실 똑같이 가져가지만 저희가 작년에 도미노 버전 12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버전 12.0.1이 작년 12월에 출시가 되었고 국내 고객분들의 경우에 버전 12.0.1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 뭐 지금까지 여름 7월, 8월까지 많은 고객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하셨고요. 물론 진행 중인 곳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고객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슈부터 시작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급적 많이 포함해서 웨비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웨비나에서 차트 한두 장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라는 웨비나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나오는 컨텐츠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안 리스크, 보안 위험에 대한 데이터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인지하고 또는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차트를 썼는데 실제로도 고객사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신 고객 또는 업그레이드를 검토하면서 명분으로 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도미노 버전 9점대 또 심지어 8.5점대 10년 가까이 또는 10년 이상 된 버전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간 여러 가지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또는 보안과 관련한 샤2, 샤256 인증서에 대한 미지원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취약성 관련해가지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8.5 버전 또는 9점대 버전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분으로서 보고를 하시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안 취약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4개의 메인 요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잡은 부분이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부분들,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 버그들이 10년 전 버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향상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호환성에 대한 부분 또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지난해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동일한데 형식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메인이 되는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복습하는 관점에서 봐주셔도 되고 또 이런 것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케이스 토이즈라는 가상의 회사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가상의 회사에 대한 특성들을 몇 개 적었는데 물론 이제 회사에 대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뒤에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서 장난감 제조 업체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생산직과 사무직, 국내 기업에서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부분으로 보면은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한 구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성들, 그리고 75개국에 진출을 했다고 하면서 글로벌 분산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 수가 있는 요소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가상의 회사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잡아봤었고요. 그리고 그 가상의 회사의 도미노를 관리하시는 분 또는 도미노 개발자분들, 그리고 CIO라고 표현은 했지만 도미노 엔진에 대한 서버 엔진에 대한 부분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어떤 사항들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향상되고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도미노 관리자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차트 한 장씩 해서 주요 특성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미노 관리자, 도미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백업하고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서드 파티에 의존하다가 도미노 자체 엔진에서 백업과 복원에 대한 서비스 타스크를 제공을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당연히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보안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 환경에서의 이메일이나 캘린더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의 관리 작업에 대한 간소화를 통해서 작업 시간에 대한 부분들, 작업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도미노 관리자 입장에서 개선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미노 개발자 부분에서는 또 두어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본적으로 주변 시스템들과 도미노와의 어떤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연동에 대한 확장성을 위해서 REST API가 더욱더 대량 추가되고 개선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미노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미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분들 플러스 시민 개발자라고 부르는 현업 사용자들에게 로코드 기반의 도미노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미노 볼트라는 이름으로 로코드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것과는 별개의 웨비나로 해서 도미노 볼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한번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는 기본적인 로코드를 대표하는 도미노에서의 솔루션 영역이다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IO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료는 만들어져 있지만 도미노 서버 엔진에서의 향상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미노 엔진 관련해서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강화를 시켰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따라서 도미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관리나 이런 관리의 오버헤드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ROI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미노 관리자, 개발자, 그리고 서버 엔진에서의 향상된 부분들을 이제 한 차트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도미노를 업그레이드를 이제 쇼케이스 토이즈라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의 환경을 보면은 27대의 서버가 온프라미스 구축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버전은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다이렉트 업그레이드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강하게 또 고객분들이나 협력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점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 12로 바로 가능하냐? 우리는 8.5점대라서 또는 더 이전 버전이라서 너무 오래돼서 12로 바로 가지 못하면 뭐 중간에 어딜 거쳐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HCL 도미노는 버전 12로 모든 하위 버전에서의 다이렉트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쇼케이스 토이즈라는 회사에서도 8.5.3, 9.0.1 도미노 서버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전부 다 다이렉트로 도미노 버전 12.0.1로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형 환경으로만 있었는데 일부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일부는 여전히 구축형으로 유지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고객들 중에는 많은 수의 고객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를 한 곳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또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들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노츠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4,000명, 노츠 클라이언트를 노매드로 전환한 게 8,000명,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무직, 생산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무직 분들은 PC, 노트북, 노츠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여전히 작업을 하시는 것들을 고려해서 노츠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자, 이제 생산직과 관련한 분들은 노츠 클라이언트보다는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또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웹브라우저로만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능이 새로 제공이 되어졌고, 그게 이제 노매드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도입을 함으로써 생산직 분들은 별도의 노츠 클라이언트를 PC에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만으로도 기존의 노츠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도미노가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뒤에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장씩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미노 백업 복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미노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필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도미노를 백업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이용해가지고 백업을 하게 되는데, 이 서드파티 솔루션을 쓸 때 저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온라인 백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파일, 뭐 아시다시피 파일 시스템, OS 위에서 돌아가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이것을 이제 온라인 백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일을 백업하면서 파일에 대한 손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온라인 백업을 지원하는 백업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백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서드 파티 백업 솔루션에서 그 백업 솔루션 뒤에 포 도미노라는 이 문구가 항상 붙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온라인 백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에이전트 모듈이 별도로 도미노의 API를 사용해서 도미노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백업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도미노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드 파티 백업 솔루션의 도움 없이도 도미노 자체의 백업과 복원 기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도미노 백업과 복원 기능을 서드 파티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 도미노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백업 솔루션도 이제는 도미노에서 제공하는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연계해 가지고 쉽게 백업을 하실 수가 있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암이라는 백업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백업 솔루션인데, 도미노 아까 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많이 구축하고 디플로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도미노를 백업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도 이제 도미노를 쉽게 백업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강력한 보안에 대한 부분은 뭐 여전히 도미노에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향상시키고 있는 기능의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투팩터 인증, 뭐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 쪽의 어센티케이터나 또는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타임 기반으로 일회성 비밀번호를 받아서 입력하고 하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완하고 인증,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도미노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LS 관련된 SSL, TLS 관련된 기능에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뭐 따로 관리라고 할 거 없이 아마 서버 문서, 도미노의 주소록 서버 문서에서 TLS 관련된 어떤 키값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관리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별도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서티피케이션,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트 매니저 타스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외부 서드 파티 TL 인증서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고 수월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징에 대한 부분인데 메시징에 대한 부분은 표준에 대한 준수 그리고 메시징에서의 표준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에서도 그러한 표준을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제공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디킴에 대한 이제 외부 발송 그리고 이제 다음 버전에서 제공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버전 12.0.1에서는 디킴 웹 아웃바운드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2.0.2에서는 인바운드까지 그리고 SPF나 인터내셔널 도메인 이름 이런 부분들도 현재 12.0.1부터 시작해서 12.0.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새로운 기능들로 계속 추가가 되는 그렇게 보안 관련된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달 실패 메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예약 메일을 발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부분도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 작업에서도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24시간이 넘어가는 미팅도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DOMI 온라인 미팅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연동 부분인데 일정 같은 일정 초대를 보낼 때 외부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또는 팀즈라든지 이런 외부 온라인 미팅 툴, 물론 세임타임을 포함해서요. 외부 온라인 미팅 툴까지도 회의 초대에서 그 링크나 이런 정보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연동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리 작업의 간소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미노 관리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고, 실제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능들이 소개되었을 때 관리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물어오셨던 부분들이고, 실제 협력사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이제 패키지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구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달 실패된 메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관리자가 수동으로 매뉴얼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배달 실패 메일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미노 주소록 이외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데이터 뭐 사용자 정보, 그룹 정보 이런 것들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미노에서 AD 싱크라는 이제 타스크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편하게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한쪽에서 깨졌을 때 제거하고 이렇게 다른 반대편에 있는 괜찮은 상태가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디플로이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문서가 삭제되었을 때 언제 누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문서를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뷰에 대한 인덱싱을 상위 탑 티어에 있는 아마 10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탑 티어에 있는 자주 사용하는 보기를 자동으로 인덱싱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드민 Q라고 해서 어드민 P 관리 프로세스는 아실 거예요. 관리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사용자, 웹 사용자, 그러니까 웹 사용자에 특화된 관리 작업들을 기존에 어드민 P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던 것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기능들을 더 보강을 해서 어드민 Q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 작업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도미노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편의 기능 부분인데 사용자 편의 기능은 그냥 요 차트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노츠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향상된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는 메이저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환경에서는 웹 사용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부분은 노츠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도미노 이제 설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전과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도미노 서버 설치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 다른 여러 솔루션들과 설치 과정을 비교를 해봐도 도미노 자체에 대한 설치 구성 작업이 상당히 심플한 편에 속하는데 그거를 더욱더 쉽게 구축하고 뭔가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기반에는 도미노 도커 이미지를 제공을 하면서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도미노를 설치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위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뭐 속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값들을 미리 이제 제이슨 파일에 입력을 해놓고 클릭 한 번만으로 도미노를 셋업하는 그 셋업에는 뭐 지금은 사용자 등록이라든지 TLS 설정 구성이라든지 또는 ID 볼트에 대한 설정 구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점점 더 디테일하게 많은 사항들을 도미노 설치 구성이 수동으로 하고 나서 도미노를 설치하고 나서 수동으로 뭔가 구성해줘야 되는 많은 작업들을 점점 더 원터치 설치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 서버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도커 컨테이너 가지고 명령어만 때리면 서버가 하나 셋업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어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비 위에다가 OS 설치하고 그 위에 도미노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냥 개발자분이 설치가 미리 정리된 제이슨 파일만 받아가지고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구성하고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바로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 설치 및 구성에서 크게 강조가 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발 관련돼서 향상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도미노 볼트 아까 제가 로코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도미노 개발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업 사용자들, 시민 개발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웹브라우저 환경을 기반으로 별도의 개발 툴 없이 웹브라우저 환경을 기반으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코드를 적용하지 않고 또는 아주 적은 양의 코드만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DQL에 대한 도미노 쿼리 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은 도미노 버전 10부터 꾸준히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꾸준히 버전이 올라가면서 인덱싱이 강화된다든지 또는 열 칼럼에 대한 핸들 컨트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DQL은 주로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빠른 검색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향상된 속성은 요건 정말 개발자분들이 도미노 디자이너란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문서의 어떤 속성, 뷰의 속성 이런 것들을 속성 창 같은 게 뭐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효능을 잘 모르겠지만 개발자분들은 기존에 보던 어떤 뷰의 속성 화면을 좀 더 편하게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놓고 코드 레벨에서 변경된 사항들 비교하는 부분들 그리고 HCL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들과 연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매드 모바일과 노매드 웹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노매드 웹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노츠 클라이언트를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면서 클라이언트 자체의 기능들을 충실하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 토이즈처럼 생산직 사용자처럼
단순하게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사용, 활용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노츠 클라이언트가 아니에요. 이미 노츠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노츠 클라이언트 화면과 똑같이 생겼네라고 하시겠지만, 노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접근해서 마치 노츠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능으로 노매드 웹이라는 이름의 부가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츠 클라이언트처럼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노츠 클라이언트에서 쓰던 이런 작업 영역들의 구성을 그대로 노매드 웹 환경에도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사물 IDP나 지원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노매드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다시 이전 차트 돌아가면 아래쪽에 노매드 웹 말고 노매드 모바일이라는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노매드 모바일은 똑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좀 전에는 이제 웹브라우저로 해서 노매드 웹을 보여드렸고, 이거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좀 화면이 작아서 뭐 조금 사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태블릿 정도 되는 화면만 되더라도 노매드 모바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노매드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노츠 클라이언트와 같은 UX를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매드 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스 3.0, 벌스 3.0은 출시 소식을 제가 이미 지난달, 지난달에 공지를 올렸고, 뭐 아까 KDUG 네이버 카페나 또는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시면 벌스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어요. 국내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그룹웨어 패키지에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메일 템플릿 이외에 저희가 도미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메일 템플릿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사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가급적 벌스 3.0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도미노에서 제공하던 메일은 아이노츠라는 메일이 있었고 벌스라는 메일이 두 개의 메일 템플릿이 같이 제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이노츠는 점점 이제 기능 향상보다는 버그 패치, 픽스 정도로만 발전을 시킬 거고,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화면들,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벌스에서 기능을 제공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벌스 3.0이 되면서 메일, 일정, 컨택,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UI, UX 관점에서 통일이 되는 일관성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서 제공이 되는 그 첫 번째 버전이 벌스 3.0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벌스 3.0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디플로이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조직도 연동에 대한 부분은 깃허브에 소스를 오픈시켜 놓고 조직도 연동을 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도록 그 코드들도 다 올려뒀으니까 기본적인 12.0.1 베이스로 해서 벌스 3.0 그리고 거기에 조직도 연동 이런 것들로 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쇼케이스 토이즈라는 회사, 가상의 회사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어떤 환경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어떤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웨비나를 진행할 때는 사실 버전 12에서 새롭게 제공된 기능들까지만 소개드리고 그 웨비나는 이제 끝을 냈었죠. 근데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2022년 개정판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이제 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미노 버전 12. 도미노 버전 12.0.2 다뉴브라는 코드 네임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경에 출시가 되는 다음 버전에 대한 기능들도 미리 이제 소개를 하는 웨비나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제 좀 더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향후 인제 타이틀은 도미노의 로드맵, 향후 3 년간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타이틀을 적었는데, 지난 6월 여름쯤이죠. 아마 6 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럽에서 저희가 큰 행사를 하면서 도미노에 대한, 뭐 도미노뿐만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즈의 대표적인 제품들 세임타임, 그리고 커넥션즈, DX 등등등 대표적인 제품들에 대한 로드맵을 3 년간의 로드맵을 모두 제시를 했어요. 그중에서 오늘 여기 지금 보이는 차트는 도미노에 대한 3년 동안의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보니까 다뉴브, 템즈, 리오그란데, 아마 강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뭐 코드네임 또는 프로젝트 네임 요렇게 보통 부르는 그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일단 가까이 있는 2022년 4사분기 지금 보면은 거의 매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렇게 3년 동안 매년 메이저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22년 4사분기 지금 예상으로는 11월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뉴브라고 부르는 요 제품의 버전은 12.0.2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버전, 그러니까 IBM에서 HCL로 넘어오면서 버전 9, 버전 10, 그리고 버전 11, 12 요렇게 아주 정말 빠르게 메이저 버전을 거의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하면서 빠르게 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그 많은 기능들을 발빠르게 메이저 버전에 실어서 출시를 하고, 지금부터의 인제 또 로드맵을 다시 잡아서 새로운 버전으로 또 출시를 하는 고런 게 전환점에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까이 있는 다뉴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버전 12.0.2에서 어떤 기능들을 어떤 테마로 강조를 할 거냐, 고렇게 3가지씩 요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UI UX와 관련된 부분 또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팅 스케줄링에 관련된 부분 요런 것들을 포커싱 해 가지고 출시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뒤에 템즈나 리오그란데는 또 다음번 출시 전에 미리 보기나 요런 걸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차트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프로젝트 다뉴브라고 표현하는 도미노 버전 12.0.2 11월에 출시될 예정인 이 제품 버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제공이 될 것이냐라는 게 한 차트에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쭉 나열이 되어져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중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조금 두껍게 볼드체로 표시를 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강조가 되는 기능이고 국내 고객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기능이나 또는 디킴 인바운드, 아까 이제 디킴 아웃바운드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12.0.1에서 지금 12.0.2에서는 디킴 인바운드에 대한 기능, SPF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개발 쪽은 프로젝트 리스타일이 있는데 요건 조금 뒤에 다시 제가 다른 차트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관리 쪽에서도 국내 고객분들, 관리자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어드민 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미노 디렉토리 업데이트 또는 사용자 유저 매니지먼트 요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텔 도미노 서포트라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별도 차트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도미노를 관리하면서 뭔가 PMR 케이스를 오픈하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작업,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도미노 콘솔에서 텔 도미노 서포트, 뭐 뒤에 이제 물론 케이스 넘버나 이런 것들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요한 덤프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묶어주고 발송까지 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도미노 이제 클라우드 쪽 5365 쪽에 메일이나 이런 거를 쓰는 고객 뭐 또는 같이 쓰고 있는 환경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자 일정 초대할 때 비지 타임 또는 프리 타임을
검색해가지고 일정 충돌이 나지 않도록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드디어 노츠 클라이언트 64비트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츠 클라이언트는 32비트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제 64비트 네이티브로 노츠 클라이언트가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 인덱스와 관련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다뉴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사실 요 부분은 요거를 사실 뒤쪽에 차트가 있기는 한데 요렇 일단 순서대로 가고 뒤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12.0.2 다뉴브라고 해서 출시될 버전에서의 주요 기능들을 한 차트씩 뺀 건데 요거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스캐닝을 해서 서드 파티 솔루션하고 연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아마 백업 쪽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백신 솔루션들은 서드 파티에서 제공을 하고 마찬가지 서드 파티에서 도미노 API를 이용해서 타스크나 에이전트 등을 만들어서 도미노의 온탑으로 올리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죠. 솔루션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별도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도미노 자체에 안티바이러스 타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CA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과 함께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도미노 자체에서. 그래서 마치 아까 도미노에서 백업 복원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면서 서드 파티 솔루션과 연동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에서 안티바이러스 스캐닝에 대한 기능, 타스크,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서드 파티와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EAP라고 해서 Early Access Program, EAP라고 부르는데 소위 저희가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뉴브라고 불리는 버전 12.0.2에 대한 베타 프로그램 EAP 릴리즈 3까지 정확히 말하면 릴리즈 4까지 출시가 되어져 있고요. 릴리즈 3에서 이 기능이 베타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노의 노매드 서버 포함 역시 이것도 EAP 버전 3에서 제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노매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노츠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웹 브라우저로 접근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구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미노 서버 외에 별도로 노매드 서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구성이 따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노매드 서버가 일종의 이제 HTTP의 어떤 리버스 프락시 또는 프락시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도미노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 구성 필요 없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제품 이름이 세이프링스라고 하는 놈인데 세이프링스라는 제품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설치하면서 구성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RDBMS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도미노 서버와 별개로 앞쪽에 프락시 역할을 하는 별도 서버, 별도 DB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이제 도미노 버전 12.0.2부터는 노매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세이프링스 설치가 필요 없고 별도의 RDBMS 설치가 필요 없다. 도미노 서버에 이 모듈이 들어옴으로써 도미노 서버만으로도 이제는 노매드 웹을 서비스할 수 있다. 그래서 노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하면은 노매드 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12.0.2가 출시가 되면은 그때 한번 테스트 또는 뭐 출시되기 전에라도 이런 EAP 베타 프로그램 그러니까 베타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내려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말씀드렸던
MS 마이크로소프트 5365 사용자와 노츠 사용자 간의 일정을 서로 이제 초대를 할 때 비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가능해진다. 요것도 새로운 기능이고요. 뭐 노츠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벌스 메일에서도 가능하다. 두 가지 화면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프로젝트 리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물론 실제 국내 고객사 또는 협력사에는 많은 해당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리스타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노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노츠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현대화된, 마드나이즈된 UI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도 수작업으로 개발자가 뭔가 코딩을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간단하게 테마 스킨을 클릭 해가지고 한 번에 클릭만으로도 쉽게 UI를 변경시켜주는 그런 기능으로 프로젝트 리스타일이라는 게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타겟 대상은 대상 고객사는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는 고객사, 노츠 클라이언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국내 고객의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관심 좀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노츠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는 고객사라면 이전에 노매드 웹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리스타일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Early Access 프로그램,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뉴브 12.0.2에 대한 베타 프로그램이 지금 금년 6월경부터 진행이 됐었고, 베타 코드, Early Access 프로그램 릴리즈 1, 2, 3, 4까지 8월에 4까지 출시가 됐었고요. 지금 이제 9월에는 EAP 버전 5가 출시가 될 예정으로 일정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어팩, 그러니까 랭귀지 팩, 언어팩이 EAP 릴리즈 3에서 한번 나왔고 4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는 않은데 그때 EAP 릴리즈 계획을 봤을 때는 중간에 한번 랭귀지 팩이 나오고 거의 마지막 단계 아마 EAP5가 될 것 같은데 그 단계에 언어팩이 한 번 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 팩이 반드시 필요한 협력사나 고객사라면 EAP5가 나오면 그때 한번 내려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들은 EAP 버전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10월 달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다. 뭐 현재까지는 11월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1월에 버전 12.0.2가 출시가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4사분기 템즈, 2024년 4사분기 리오그라운드 요 버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 테마, 세 가지 주요 테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뭐 노츠 클라이언트 64비트가 나왔고 디자이너에 대한 또 개선 부분, 도미노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 TCO는 뭐 매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로 현재로는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 금년 또는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별도의 웨비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미노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미 이제 진행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사실 크게 뭐 이슈가 없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시는 게 이제 급선무일 거고요.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검토를 하고 조만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세션보다는 다음 9월 20날 진행할 웨비나 방법, 그러니까 도미노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웨비나를 좀 더 참석을 해서 들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고객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좀 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업그레이드 이유와 관련해서는 오늘 웨비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작년에 진행했던 웨비나 1편 업그레이드 이유 부분에 리플레이 영상도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리플레이 영상도 봐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 업그레이드 고려하시면서 출시될 12.0.2에 대해서 베타 프로그램 여기 링크 눌러서 살펴보시면 되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 플렉스넷에 들어가시면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쉽게 버전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노 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도미노 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뉴 도미노 넥스트 젠 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지난 아마 시범적인 거는 7월, 8월 시범적으로 했고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로 전체 여러 나라에서 도미노 잼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오늘 제가 아직 참석자 명단을 못 봤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9년 1월 경에 아마도 한국에서도 저희가 개발 쪽 관련된 리더분들을 모시고 국내 고객분들 그리고 협력사분들이 참여하셔서 반나절 정도의 디자인 싱킹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숍을 진행해서 도미노 서버 엔진 또는 도미노 관리 도구 또는 도미노 디자이너 여러 분야에서의 어떤 새롭게 개선이 되거나 요구가 되는 사항들, 기능 향상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제공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넥스트젠 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성격의 행사가 글로벌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데이터들, 이런 고객의 소리 또는 협력사분들의 이야기들, 요구사항들이 모아져서 또 새로운 아까 3개년 로드맵 하는 부분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출시가 된 도미노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보면은 저희가 2019년도에 글로벌하게 진행했던 잼에서에 나온 여러 가지 고객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반영된 것들. 그래서 새로운 기능 소개할 때마다 요거는 고객의 목소리 요런 토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미노 잼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드리기보단 여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울 항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나라 외에 일부 다른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일부 몇몇 나라는 세컨 라운드, 그러니까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아마 12월, 1월, 12월, 1월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두 번째 라운드의 일정을 또 잡아가지고 공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또 메일링 리스트 계신 분들에게 다시 뿌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과 협력사분들을 모시고 잼 시간을 가지면서 요구사항들을 또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웨비나 도미노 12 업그레이드 이유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 20날은 도미노 버전 12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웨비나를 시간을 가질 테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거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앞으로 얼마 후에 조만간 시도를 하실 고객사라면 가급적 담당자, 관리자, 개발자 한 분들은
다음번 방법편에 꼭 사전 등록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실제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고객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고 업그레이드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시간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제가 이제 혹시나 나가시기 전에 유인물 오른쪽에 이제 그 미팅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생길 거고요. 거기에 유인물 섹션에서 발표 자료 PDF 파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내려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팅창에는 질문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질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9월 20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